자, 봅시다. 백석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도 니네가 지금 22개정, 25개정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전부터 백석은 시험에 나온다 하면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백석이야. 이 정연웅이라는 사람도 작가고요. 일종의 화답시처럼 보시면 돼요. 자, 백석시의 특징. 백석의 특징. 잘생겼어요. 겁나 잘생겼어요. 그렇죠? 자, 시험에 나오는 백석시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이야기시라는 거야. 그래서 산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시의 특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율이 있고 함축적이고 이거잖아. 근데 백석시 같은 경우엔 이야기시라는 거고, 이야기시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한 서사성, 그 시 안에서 사건의 짜임이 있다는 게 이야기시라고 보면 돼. 둘째는 지금 금나가 얘기한 것처럼 향토성 혹은 향토적 정서를 얘기해. 향토성이라는 건 선생님이 어떻게 실현된다 그랬니? 특정 지역명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역 방언이 나온다거나 사투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고유어가 나오는 방식으로 실현이 되거든요. 근데 백석 같은 경우에는 다 썼는데 특히 이 고유어를 사용한 건 뭐냐면 이 백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1920년대, 30년대 활동했던 시인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우리말을 쓸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래서 고유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말을 쓰는 민족이니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백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예요. 백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자, 백석시는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 중심이야. 공동체인데 어떤 거냐면 가족 공동체야.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거든. 이 가족 공동체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가족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형태로 나타나. 그리고 이때 이 가족 공동체는 일제 강점하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야.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뭐겠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이 되겠지. 그치? 근데 파괴가 된다면 당연히 이 파괴되는 건 화자의 현실일 거고 이 유지되는 사회의 모습을 지향하게 될 거야. 그치? 이러한 모습은 고스란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는 모습은 예를 들면 국수라는 작품이나 우리가 지금이야 뭐 국수 먹고 싶으면 나가서 한 그릇 사 먹고 오면 되지만 옛날엔 국수 먹는 날은 잔칫날 먹는 거야.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여우난 골족이라는 작품이 있어. 여우가 나타난다는 골짜기의 가족의 이야기야. 그래서 명절날 아침에 이제 큰 집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흥겨운 모습을 얘기하는 게 이거야. 자, 근데 대부분은 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수라라든가 거미 새끼 거미 한 마리, 엄마 거미, 애기 거미 뭐 이거 나오는 거, 아니면 뭐 남신의주, 유동, 박씨, 봉방이라든가 아니면 흰 바람벽이 있어라든가. 이 작품은 알걸?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8원 서행시초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작품이고 이런 기타 등등의 작품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백석의
백석시의 특징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북방이래. 북방이라니까 일단 뭐겠어? 북방이라고 나오니까. 평양이고 고향이야, 고향이 아니야? 고향이 아닌 곳이겠지, 마. 그리고 북쪽이니까 춥겠냐, 안 춥겠냐? 그래, 그러면 긍정인 공간이겠어, 부정인 공간이겠어? 그래,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선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의 현실이야. 기본적으로 북방이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에 유랑민으로 사는 민족이야. 그럼 민족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지난 역사를 이제 자책하면서 반성하면서 회상하면서 이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게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홍알령을 음산을 아무르를 순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드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로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마다에게 절을 하면서도 그동안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 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는데 이리하여 또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10분 안 걸렸어. 8분 걸렸어. 자, 쫓겨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해는 늙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볼의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이랬다? 일단 뭘 알 수 있니? 먼 과거에서 과거, 현재로 이어지는 시상의 흐름이라는 건 느껴지니? 자, 얘는 지금 시상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 과거에서 과거 그리고 현재로 이어지는 시상 전개야. 알겠냐? 밤에 어떻게 잘라고 이놈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이시 어려워. 많이들 어려워하더라고요.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어. 나는 일단 뭐가 돼요? 시적 화자가 되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나라고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는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를 대변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긴 시간 속에서 우리 민족의 개체로서의, 그러니까 역사적 자아로서의 나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득한 옛날부터, 그러니까 뭐야? 북방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다고. 북방을 떠나 한반도로 내려왔다고요. 아득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옛날 국가들이 나오는 거야. 부여를 다 우리 옛날에
국가잖아.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홍알련, 음산, 암우로, 순가리 이거 다 우리 국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우리 민족의 옛 터전이 되는 거야. 우리 민족의 역사의 배경이 됐던 역사들을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했대. 그리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였대. 그러니까 속이고 배반한 거니까 부정적인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과거에 저 북방을 떠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떠난 행위를 배반이고 속인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과거에 떠난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떠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은 뭐가 되는 거야? 북방의 터전을 떠나왔다고 내가.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요약하면 북방의 터전을 떠나온 나가 되겠네. 그리고 이때의 나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나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걸 역사적 자아다 이렇게 보는 거야. 됐습니까? 계속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쓰인 표현 방법 뭐 있어, 금나야? 그렇지. 우리 지각한 예은이는 없는 사람 취급하자. 계속 갈게요. 나는 그때 어떨 때 내가 떠났던 그 먼 과거에 됐습니까? 응? 내가 떠났던 그 먼 과거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간적 배경은 먼 과거가 되겠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떠났던 그때인 거잖아.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대. 얘네들도 슬퍼했대. 내가 떠나는 걸. 무슨 법? 그렇지. 잘한다. 역시 우리 김나 잘한다. 갈대와 장풍이 붙들든 말도 잊지 않았다. 나를 붙들던 것도 나는 기억을 한대. 자, 붙들던이 아니라 붙드든이라고 얘기했으니 이거 못 쓰인 거야. 지역방언, 사투리 쓰였잖아. 향토적 정서 형성인 거야. 이해됐지? 자, 계속 갈게요.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이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대. 오로촌이 맷돌이 저기야. 멧돼지. 멧톳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내던 것도 솔론. 중국 그 소수민족.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니? 내가 떠날 때 얘네들이 같이 슬퍼해주고 공감해 주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과거 북방에서는 북방이 그럼 여기에서 뭐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화합의 공간이고 조화로운 공간이었던 거네. 그치? 과거 북방에서는 우리 공동체가 다른 민족과 어울려 살았다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 떠나는 나를 축복하면서 울어주기도 했다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도 먼 과거가 되겠네. 떠나던 그때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떠나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니까
시간상으로는 먼 과거가 되는 거고요. 시간상으로는 먼 과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떠나는 나의 대한 북방 민족의 아쉬움이겠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어땠던 거야? 민족이나 특별한 차별이나 구별이 없이 공동체의 정신으로 함께 어울리며 살 수 있었던 평화롭던 시절인 거야. 그리고 그곳을 떠났던 건 나의 의지였던 거야. 오케이, 예은? 아유, 피부 뽀얀 거 봐. 잘 잡아주고. 자, 갑시다.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대.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대.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봐야 되거든. 슬픔도 시름도 못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슬픔도 시름도 내가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야.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풀면 뭐가 되냐면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도망치듯이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해결한다기보다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거야. 피하려고 도피한 거야. 이해됐니? 금나야? 그래서 금나야, 금라야. 금라야. 됐습니까? 자, 다만 먼 앞대로 떠나 나왔대. 그러니까 먼 앞대가 내가 지향하는 어떤 대상일 거고 이거는 의미상으로 이게 아마 현재의 한반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때의 나는 실제 나라기보다 우리 민족의 역사로서의 우리 옛 부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해되고 있어? 그러니까 다만 게을리야. 게을리 떠나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게을리라는 부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아, 내가 한반도로 떠나온 이유는 왜냐하면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찾기 위함이었다는 거야. 그리하여 따사한 햇귀에서 하얀 옷이잖아. 하얀 옷. 우리 민족 상징하는 거지. 따사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야? 우리 민족 그래서 뭐라 그래? 백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백의 민족으로서의 편안한 삶을 누렸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 편안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구나가 아니야. 안주하면서 게으른 모습을 비판하는 거야.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한 거야. 너무 안이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을 야기했다는 뜻인 거야. 이해되셨는지요? 이해가 되고 계시는지요? 금라야? 네. 자, 봅시다. 우리 지금 1대1로 수업하고 있는 거잖아, 금라야. 계속 갑시다.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랐대. 자, 밤에는 먼 개소리에 놀랬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했대. 그러니까 개소리는 뭐냐면 외부의 세력이 되는 거야. 외부의 세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많은 외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읽어야 되고요.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절을 했대. 그러니까 이건 뭘로 봐야 돼? 사대주의적 태도로 봐야 하는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묶으면 그 북방에서의 삶과는 달리 나약하고 비겁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전락했단 말이야. 나는 그때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 이때는 그럼 언제야? 과거의 시간인 거야. 먼 과거는 북방에서 살던 그 시절인 거고, 과거는 북방에서 떠나온 현재의 시간인 거고. 됐습니까? 그동안 돌로 된 비석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 돌비는 뭐냐면 북방 개척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비석일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먼 과거에서 과거로 북방에서 내려오면서 북방에서 내려와서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비굴하게 살면서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런 자긍심이나 당당함이나 이런 건 이미 깨어져 버렸다고. 이해됐니? 이해됐어, 예은아? 아, 우리 1대1이지. 선생님이 자꾸 헛게 보이네. 이해됐어, 금라야? 자, 돌비는 깨어지고 많은 은금 보화는 땅에 묻히고 가마귀도 족보를 이루었대. 가마귀도 자기 가족을 이룰 만큼 어땠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해됐니? 이시 어려워. 어렵지? 그치? 이리하여 또 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그랬어. 그러니까 이리하여 또 아득했던 새 옛날이 비롯이니까 뭐야? 그러니까 생각날 때. 됐어요? 새 옛날을 만들어야 할 때, 새 옛날을 일으켜야 할 때.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지금 북방에서 떠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먼 과거에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잘 살았는데 더 안이한 삶을 살다 보니 안이한 삶을 살던 과거에는 비겁해지고 외침에 대해서 비굴해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득했던 옛날을 그리워한 거야. 그 아득했던 옛날이 새 옛날인 거야. 다시 그때를 그리워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삶의 터전을 잃은, 이게 과거의 나의 삶이잖아. 그치? 삶의 터전을 떠난 후 다시 그때를 떠올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북방을 찾을 때. 이해됐지? 이해됐지?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겼대.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는 어때? 슬픔과 시름의 삶인 거야. 그러면서 이 슬픔과 시름에 비롯하여 여기저기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혹은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삶 때문에 슬픔과 시름이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금나요? 자꾸 선생님이 헛거가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일제의 탄압으로 더 이상은 한반도에서 살 수 없는 현실이지. 그러니까 그 북방의 평화로웠던 삶을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거야, 예은아. 이해됐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말고.
아니야. 저기요, 이응인데요? 유랑민이랑 똑같은 뜻이야. 유. 맞춘 줄 알고 깜짝 놀 뻔했네. 그렇지, 유이민. 유랑민이랑 똑같은 말이야.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길 이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고. 이사할 때 그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니? 유이민의 비애가 되는 거지. 나는 나의 옛 하늘의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이랬다? 그러면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옛 하늘의 땅. 내가 돌아왔는데 긍정. 태반은 뭐야? 그래, 태반이 뭔데? 니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했던 니네 방석이 태반이잖아. 니네가 엄마 뱃속에서 깔고 앉아 있었던 방석. 그러니까 이때 이 옛 하늘의 땅은 북방에서의 그 삶이고요. 태반은 원초적으로 내가 근본적으로 있었던 그곳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시원인 북방이 되는 거야. 시원이라는 건 근본적인 시작점, 시초의 근원이 되는 거. 이해됐자요? 네. 이미 해는 늙어버렸어. 해는 늙고 달은 말랐고 바람은 미쳤고 볼의 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돈대. 그러니까 부정에 영혼 없이 떠돈대잖아. 그치? 그럼 이거 자체도 부정이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과거의 영화로움을 사라진 영화로움을 찾을 수 없는 허무함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 시 어려운 시 맞아 얘들아. 됐나요? 자, 볼의 구름은 보라색 구름이야. 나왔다. 무슨 법? 그렇지. 영탄법. 너 이렇게 착착 넘겨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속도에 맞춰서. 나의 조상은 영탄 적어져 나왔죠? 그쵸? 영탄법이요.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워하는 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쵸? 일단 무슨 법 쓰였어요? 열거법이요.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바람과 물과 세월은 어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 지나가고 없대. 그러니까 이건 마지막에 뭐야?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네. 그치?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허무함 같은 거야. 허무함 같은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주된 정서는 뭐야? 상실감과 허무감인 거고. 그치? 또 과거의 그 먼 옛날 적에 있었던 그 북방의 삶을 떠올리는 거니까 회상적인 거고. 그치? 그리고 다시 내려온 다음에 나의 비굴했던 삶을 보면서 반성적인 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북방의 의미가 뭐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잖아. 그러니까 이 북방은 옛
조상의 삶의 터전이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우리 민족의 정신적 기원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의 원형적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또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때묻지 않고 태초의 생명력을 가진 그런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이곳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재생과 부활을 할 수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재생과 부활의 공간이다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재생과 부활의 공간까지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제목이 뭐야? 누구한테? 정현웅에게. 그치? 그러니까 무슨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야?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떠니? 아까 얘기했듯이 정리를 하면 편지 형식 띠고 있고요.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지만 공간이 지날수록 이 화자의 마음이 어때? 감정이 어때? 더 슬픈 감정, 쓸쓸한 감정, 그 다음에 반성적 감정, 허무한 감정이 점점 더 심화되지. 그치? 그래서 시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인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가 심화되어 나타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여기 어떻게 돼? 나는 떠났다 라든가 나는 그때 이런 어휘가 반복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건 왜 반복을 해?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현웅이 백석의 베프야. 백석의 베프고 백석의 얼굴을 그려줄 정도로 베프야. 아 이거 네 거구나. 내 거 어디 갔니? 그래서 왜? 그래서 그 옛날 그 책에 보면 정현웅이 백석의 그 얼굴을 소묘해 준 게 있어. 선생님 책 보다가 이거 나왔는데 미스터 백석. 찾아놓을 걸. 미스터 백석. 선생님이 책 보다가 멋있어서 찍어놨는데 그 책이 언제 읽었던 책이지? 작년에 읽었는데 작년에 약 80권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건지 찾아야 되는데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오늘 배운 책, 오늘 받은 책 보시면요.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보고 갈 거예요. 메인 작품은 아닌데 왜? 메인 작품은 아닌데 충분히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나타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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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자가 꿈꾸는 이상형으로서의 여인이 나타샤다 이 새끼야. 자 봅시다. 기호이 선생님이 열을 내게 만드냐.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봅시다.
당나귀는 당나귀인데 흰 당나귀야.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만나서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어쩜 이렇게 시를 쓰지? 잘생긴 사람이 시도 잘 써. 자, 백석 겁나 잘생겼어.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서 이야기를 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서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는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내가 이랬어. 여기 설명 다 나와 있잖아.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화자가 되는 거야. 화자는 어떤 처지? 가난한 처지. 아름다운 나타샤야. 그러니까 나타샤는 일부러 이름을 그 서양적으로 지은 거야. 그래서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가난하잖아. 나타샤는 아름답고 이국적인 존재야. 그래서 나의 처지와 대조적인 존재인 거야.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이때 이 눈은 뭐야? 선생님 떠올리면 되지. 따뜻하고 포근하고 순수하고 이런 이미지인데 표정이 왜 그따위지? 자,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화자의 정서 직접적으로 드러났네. 쓸쓸하대. 소주를 마신대. 어떨 때 술 마셔? 우리 금나 어떨 때 술 마셔? 아니, 우리 금나 어떨 때 술 마셔? 말고? 그래. 그러니까 일시적 갈등의 해소 수단인 거야. 소주를 마시며 생각해. 뭘? 회상을 하는 거야.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이야. 눈이 푹푹 쌓이는 밤이니까 어떤 밤? 좋은 밤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 눈은 어때? 푹푹 쌓이니까 더러운 세상과 단절시키는 요소가 되는 거야. 자, 흰 당나귀를 타고, 당나귀는 당나귀인데 흰 당나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깨끗하고 순수한 존재면서 환상적인 존재야. 그래서 산골로 가재. 산골은 뭐야?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아름다운 나타샤와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이 산골인 거야. 그러면 우리 북방에서의 뭐랑 통하는 거야? 북방이라는 공간하고 산골하고 통하는 거야.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 근데 북방은 현실적인 공간인데 이 산골은 현실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고요. 북방은 거기에서 어울리면서 사람들과 살던 공간인데 이때 이 산골은 세상과 단절된 공간인 거야. 이해되니?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니? 한 페이지 더 넘겨보겠니? 됐지? 자, 봅시다. 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서 마가리에 살자야. 이 마가리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북방이라는 의미하고 통하는 거야. 이해됐지? 산골, 마가리, 북방이 다 화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인데 마가리하고 산골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며 화자가 접해보지 않은 공간인 거야. 근데 북방은 분명히 존재했던 공간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인 거야.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안 올 리는 없어.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나타샤가 실제 왔다기보다는 나타샤와 보낼 시간을 상상한다는 거야.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야. 산골, 마가리, 북방 똑같은 의미인 거야. 됐니? 그럼 여기에서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세상은 북방에 있는 어떤 단어하고 통하겠어? 먼 앞되거나. 됐습니까? 이해되셨냐고요? 네.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야. 이걸 누가 한 거야?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나타샤가 한 말이기 때문에 화자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라고요.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는 오늘도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래. 그래서 뭐다? 음성상징을 활용했다. 그래서 우린 이것만 보면 되는 거야. 현실과 상상. 이해됐지? 이렇게 본다면 북방에서 하고 통하는 거잖아. 요거.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야. 세상과 산골의 대립 요거 잘 봐주셔야 되는 거야. 세상이 뭐가 돼?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공간인 거야. 그리고 산골은 북방인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냐고? 못난이들아? 이해는 됐어? 못난이가 아니라는 거지? 아니라고 한다고 못난이가 아닌 게 되니, 못난이들아? 자, 갈게요. 응? 왜? 뭐? 자, 봅시다. 왜?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줘요? 선생님이 예전에요. 예? 설마요. 선생님이 이거 완전 어려워요. 이문 근데 겁나 어려워. 자, 봅시다. 살얼음 같은 데서 생가 봅시다. 응? 거기 엽기늘보에 있어요. 엽기. 늘보가 엽기 들고 있잖아. 예? 설마 그 종기가 그 종기겠니? 응? 자, 봅시다. 문태준 시인의 살얼음 같은데 생가 봅시다. 얘들아, 일단 봐봐, 얘들아. 살얼음 아래면 위험하겠니? 안 위험하겠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험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까먹었네. 자, 겨울 아침 먼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 장이 하나 생겼다.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살얼음의 장, 투명한 창 아래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훤했다. 나의 생가 같았다.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젖을 갓댄 어린 것들은 찬 마루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가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는 아직 이 상가에 살고 있는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이랬거든요. 지금 손톱 볼 때입니까? 화자 누굽니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물고기 사이에서 버림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잘못 본 거죠. 네. 나는 뭐야? 어린 시절의 나를 회상하는 거야. 근데 어린 시절에 내가 되게 힘들게 살았나 봐. 어린 시절의 나를 내가 되게 힘들게 살았나 봐. 뭐처럼? 물고기들의 삶처럼.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 화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화자는 말 그대로 겨울 아침에 물가를 산책하고 있는 거야. 물가를 산책했는데 내 앞에 강가가 이렇게 얼어있네? 강가가 얼어있는데 그 강가 밑에 물고기 가족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리고 그 물고기 가족은 몹시 힘들게 살고 있나 봐. 그러면서 그 물고기 가족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린 시절에 그 물고기 가족처럼 힘들게 살았던 그걸 떠올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물고기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나를 보는데 쟤네들은 나를 못 알아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진짜?
자, 봅시다. 진짜 이해됐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어? 투명아, 이해됐어? 이해됐대. 자, 봅시다. 겨울 아침이야. 겨울 아침.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시간적, 계절적 배경 나왔지. 겨울 아침, 먼 길을 걸어 물가에 이르렀다. 나와 물고기 사이에 창이 하나 생겼대. 그럼 이건 뭐가 돼? 시적 화자가 되는 거고, 물고기 시적 대상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건데? 거기에 끼어 있는 살얼음이면서 이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물고기네 지붕을 튼 산 얼음의 창.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강이 이렇게 얼어 있잖아. 그럼 나는 여기 있잖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 거잖아. 물고기 꼬리 지느러미,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투명한 창인 거야.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물고기네 방이 한눈에 보였다고. 그 물고기네 방을 뭘로 본 거야? 나의 생가로 본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태어난 그 집으로 본 거라고. 나의 생가니까 이건 뭐겠어? 나의 유년 시절로 봐도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치? 창으로 나를 보고 생가의 식구들이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면 봐봐라. 여기에 이 생가의 식구들은 뭐가 돼? 나의 가족들도 되고 물고기네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고기와 생가의 식구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짓고 있는 거라고. 납득? 자, 나를 못 알아보고 사방 쪽방으로 흩어졌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에서 쳐다보니까 물고기들이 놀라서 쫙 흩어지는 모양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젖을 갓댄 어린 것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어린 치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방으로 흩어진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유년 시절에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그 생가에서 같이 지내던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인 거야. 됐니? 찬 마루에서 그냥저냥 그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걸 깊은 데라고, 그걸 가장 깊은 속이라고 때로 들어갔대. 자, 찬 마루에서 그냥저냥 그네들끼리 놀고 어미들은 물속 쌓인 돌과 돌 그 틈새로 그게 가장 깊은 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깊은 곳이 아닌 거야. 근데 자기 딴에는 그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모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물고기 떼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든 거야? 아유 짜내라 이런 기분이 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된 정서가 뭐가 돼? 연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물고기 떼들을 보고 연민이 느껴지는 거지만 내가 유년 시절에 그 힘든 상황, 넉넉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몹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나의 유년 시절을 생각하면 연민의 정서가 든다는 거야. 이해돼? 이시 어려운 거 맞아. 됐습니까? 나를 못 알아보고 무슨 급한 궁리를 하느라 그 비좁은 구석방에 빼곡히 서서 마음아 너도,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너잖아. 그러니까 무슨 법? 의인법 쓰였지. 아직 이 생가에 살고 있는가? 이 마음은 누구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어린 시절의 그 기억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어린 시절의 그 기억에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유년 시절의 그런 기억이나 유년 시절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게 남아있다라는 거지. 시린 물속 시린 물고기에 눈을 달고. 여기에서 이 시린은 뭐야 그러면? 이 시린 걸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되는 거야. 이 추운 걸 수도 있고 겨울이었으니까 지금 배경이.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눈이 시린 거지.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보면 안 어렵지. 이렇게 보면 안 어렵지. 그래서 봐봐라 얘들아. 그래서 봐봐라 못 나뉘더라. 아, 투명 하나에 못 나눠 봐봐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회상적인 거야. 됐지? 자연의 모습을 통해 여기서 자연의 모습 뭐야? 물고기들. 그치? 얼음장 위에 물고기들.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난다고요. 그리고 창이라고 나와 있잖아. 창이라는 건 보통 뭐야? 적외창이지. 그치? 그러면 창은 무슨 소재야? 우리가 이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단절인 거잖아. 그래서 항상 이중적 소재잖아. 여기까지 가서 봐야 되는 게 이 살얼음 같은 데인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년이 돼서 그 시절에 벗어난 나도 그때를 생각하면 여전히 시려온다고요. 납득? 투명아 이해됐어?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어떤 작품 가야 돼? 그 다음이 이문원 노종기인가? 그러네, 이문원 노종기네. 자, 아가야, 이 종기가 설마 우리 몸에 나는 그 종기겠냐? 쓸 기자인데? 수필로 봐야지. 고전 수필이라고 저기 떡하니 써져 있네. 수필이니까요. 수필이니까요. 여러분 못난이들. 자, 고전 수필이야. 우리가 고전 수필 중에 뭘 배웠니? 설을 배웠지. 설은 유추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였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냥 수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는 어떻대? 경험적이고 성찰적이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이 되는 어떤 애를 찾으면 그 대상이 나에게 깨달음을 줘서 내가 반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겠네? 그치? 근데 우리는 미리 힌트를 얻었지. 늙은 나무의 모습을 통해. 그러면 뭐야? 늙은 나무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겠네? 그죠? 자, 봅시다. 이문원 노종기는요. 그래서 이문원의 늙은 나무 이게 뭐겠어?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일반적인 나무들과는 달리 인간의 도움을 받고 인간에게 의지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래. 그래서 자연이 크게 번성하기 위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뭐야? 자연과 인간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돕는 관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니? 이해됐어? 못나나? 이해됐어, 투명아? 어이야. 투명한 못나니? 자, 갑시다. 이문원 동쪽 늙은 나무가 있는데 적어도 100여 년은 된 것 같다. 그럼 우리 뭐에다가 체크한다고요? 얘가 뭐가 되는데요?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대상이요?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준 대상이요. 아, 이제 알았구나.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준 대상이요. 이문원 동쪽에 늙은 나무가 있는데 너희들 혹시 이문원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던 거니? 이 시를 저렇게 쓰지 않아요. 얘들아, 내 이름 뭐야? 와, 금라 내 이름 몰라. 와. 내 이름 뭔데? 그래. 이렇게 쓴다. 사람 성에 붙는 이는. 이상하게 띄지 말고요. 이문원. 장소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문원에 있는 노종에 대한 기록이잖아. 노종이에요? 노종기라는 사람이랑 이문원이라는 사람이
2명. 야, 그럼 오사마 빈 라덴은 3명이야? 오사마 빈 라덴이야? 아, 니는 벌써 오사마 빈 라덴을 모르는구나. 왜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럼 3사람이지? 로미오와 줄리엣. 옛날에 그랬대잖아. 보라돌이가 보라돌이의 그 저기 텔레토비가 몇 마리야? 왜? 걔네들 이름이 뭐야? 텔레토비 4마리잖아.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잖아. 근데 누가 그랬다며. 뚜비, 나나, 뽀, 보라, 돌이 이거랑 뭐가 달라 지금? 어? 4마리잖아. 보라돌이잖아.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몰라? 몰라? 텔레토비 닮았다고? 야, 이 새끼야! 걔네들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쌤 이렇게 생겼어? 쌤 목이 없어? 아, 진짜 저 투명해 진짜. 자, 갑시다. 됐나요? 그 몸통은 울퉁불퉁 옹이가 졌고 가지는 구불구불 뻗었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묘사고요. 울퉁불퉁 구불구불이니까 음성 상징어 사용했네요. 멀찍이서 보면 가파른 산등성이나 성난 파도 같았고 다가가서 보면 둥그스레한 큰 집 같았다. 다 무슨 법 쓰인 거니 지금? 지규법 쓰인 거고요. 그쵸? 가파른 산등성이, 성난 파도, 큰 집체 다 얘 비유한 거네. 기둥으로 나무를 받쳐 놓았는데 그 기둥이 모두 12개래. 그러니까 뭐야? 그만큼 크대. 됐습니까? 엄청 크대. 그리고 그 기둥으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게 받쳐 놓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간이 도와준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뭘로 봐? 나무에 대한 인간의 도움으로 보는 거잖아. 나무 옆에 누각이 있는데 바로 내가 이불을 들고 가서 숙직하는 장소래. 좌우에 책을 쌓아놓고 교정하느라 바쁘게 시간을 보낸대. 그치? 이건 뭐야? 화자가 하는 일이야. 서술자가 하는 일인 거야. 이따금 나무 곁을 산책하였대. 쏴쏴 불어오는 긴 바람 소리를 들으며 널찍이 들이운 서늘한 그늘 아래를 거닐면 몸은 대궐한 관청에 있어도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에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있어? 아, 화자가 하는 일도 알 수 있지. 화자는 대궐 안에서 책 보고 교정하는 일을 하나 보다. 오, 부럽다. 자, 나도 모르게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렸네. 자, 숲속의 소나무와 바위 사이로 훌쩍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든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 나무를 도와주는 거고, 나무는 우리에게 그 그늘을 주는 거고, 하루는 내가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대. 이 나무는 정말 특이하군. 대체로 풀과 나무가 살아가려면 제각기 몸을 보존하는 계책이 있기 마련일세. 풀명자나 배, 귤, 유자, 사과, 석류 같은 나무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 그래, 열매가 나는 나무들. 그러니까 실용적인 나무들. 가지가 그 무게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네. 그러니까 이건 뭔데? 늙은 나무야. 늙은 나무와 대조되는 대상인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 얘네들은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무들인 거야. 됐니?
됐니 못난이들아? 자, 못난이 두라. 자, 봅시다. 자, 하지만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 같은 풀들은 살아가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하네. 그러면 얘네들 질경이나 냉이, 강아지 풀 같은 애들은 어떻대? 살려면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봐봐라. 자, 얘도 늙은 나무랑은 대조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명자, 배, 귤, 유자, 사과, 석류 이런 애들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 가지가 충분히 무게를 감당하는 거고, 질경이, 냉이, 강아지 풀 이런 애들은 땅바닥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야 말발굽이 짓밟거나 수레가 밟고 지나가도 더 손상을 입지 않지. 근데 지금 저 늙은 나무는 줄기의 길이가 몸통보다 갑절로 뻗어서 뻗어 사방에 드리워도 잘라낼 줄을 모르네. 그러니까 뭐야, 저 늙은 나무는 앞에 나왔던 얘네들이랑은 다르단 말이야. 아, 나왔지. 아, 뭐야, 영탄저거전에 여기에서 고전 수필에서 아가 나왔다는 건 뭐야?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거잖아. 어떤 깨달음? 내가 암소의 뿔을 보니 뿔이 구부러져 안쪽으로 향했는데 심한 것은 반드시 사람이 톱으로 잘라내야 하면 광대뼈를 뚫는 걱정을 모면하였대. 그러니까 암소의 뿔도 뭔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암소의 뿔은 뭐가 되는 건데? 늙은 나무와 비슷한 애잖아. 그죠? 자, 가축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건 뭐야? 아, 가축이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듯이 늙은 나무도 인간에게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대. 그래서 나는 저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 이렇듯이 번성하게 자란 늙은 나무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대. 그러면 여기서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는 이렇게 큰 늙은 나무가 있대 없대? 없대. 왜냐하면 깊은 산중 인적 끊긴 골짜기에서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어떻다? 자연도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콜? 이해되셨냐고요? 네. 아유,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피부 뽀샤시한 거 봐라. 자, 갑시다. 계속 놀릴 거야 오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볼 거냐면요. 오늘 준 거 한번 보실래요? 니네가 범위가 계속 그렇게 나와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봐야 돼. 시조 두 편 봅시다. 니네 학교는 그래요. 다 끝낼 거야 오늘 이거. 응? 행신 더 심해. 만만치 않아. 그래, 여기에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자퇴밖에 답안이 없어요. 울지 말고. 호화곡 34쪽 정철의 시조. 삼위인곡, 송미인곡. 쌤이 정규 시간에 삼위인곡, 송미인곡 하면서 뭐라 그랬어? 니네 대학 갈 때까지 발목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거라 그랬잖아. 이미 죽었어. 얘들아, 그럼 니네들이 읽고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대부분의 작품들은요. 예?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구름이 험하거든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내는 모두 조심하소서 이랬다? 자, 일단 뭐야? 풍파니까 긍정이겠니 부정이겠니? 그렇지, 이제 그 정도는 나오는구나.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몰라서 물어보니 아니요.
뭔 소린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서리법인 건 알겠고요. 풍파가 나쁜 건 알겠어요. 그쵸? 그쵸? 그럼 이때 이 풍파는 뭐가 되냐면 험난한 정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배는 거기에 있는 벼슬아치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료들을 얘기하겠지. 구름이 험하거늘, 그치? 험하대. 그러니까 구름도 부정이겠지. 그치? 근데 봐라. 구름이 험하대.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봐? 정치적 위기의 조짐.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겨나서 위험할 것 같아.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그랬다? 어찌하여 처음 나왔는가겠지. 도치법이네. 그리고 서리법이네. 허술한 배 두신 분들은 모두 조심하소서. 그러니까 이때 이 배가 뭐라 그랬어? 관료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허술한 배는 뭐겠어?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 신진 관료라 그러지. 그러니까 떠오르는 세력이어서 아직 안정되지 못한 거야. 이해됐지? 야, 언제까지 지금은 니들이 뜨는 것 같지만 니네 언제 질지 몰라. 조심해.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신진 관료면서 청자가 되고. 응? 응? 그러니까 종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겠냐? 종장에서 얘기하는 건 신진 관료들한테 뭐 하란 얘기야? 신진 관료들한테 현실 정치에 대해서 함부로 부안해동하지 말라고요. 현실 정치에 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신진 관료에게 현실 정치에 대한 경계를 요구하는 거야. 조심해! 이 얘기인 거야. 됐나요? 네.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야? 처세라고 하지? 자, 두 번째 시조 볼게요. 심의산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소리 섞어치고 차체는 내렸거늘 보았는가 이마 자신의 이마 온놈이 온 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여소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거야. 자, 봐봐. 심의산 서너 바퀴 돌아서 감돌아 휘돌아 들어서 온유월 한낮에 살얼음 엉킨 뒤에 된소리 섞어치고 자취 눈이 내렸대.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에 안 좋은 게 겹쳤다는 건 알겠어. 그치?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에 겹쳤다는 건 알겠어. 그래서 이건 뭐가 돼? 험난한 정치 현실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이 임은 누가 되는 거야? 임금이 되는 거겠지.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자신을 모함한다 하여도 네가 알아서 좀 챙겨서 들어. 그러니까 뭐야? 나 모함하는 말 거짓말이니까 듣지 마. 이 얘기라고요. 나 모함하는 말 거짓말이니까 듣지 마. 이 얘기라고요. 됐나요? 그럼 두 개 차이가 뭐야? 얘는 평시조지. 평시조지. 근데 얘는 중장이 유군보 이상 길어졌지. 형식에서 엇나갔지. 그래서 이런 걸 엇나갔다 그래서 어시조라 그래. 그래서 나시조는 뭐랑 연결되냐면 사설시조 중에서 이건 정철이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정치로 보는 거거든요. 정철이라고 작가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치로 보는 건데 만약에 이게 작가가 드러나 있지 않으면 사설시조 중에 그런 내용의 시조가 있어.
니마 저기 길 가던 그 발에 종기 난 개미가 큰 호랑이의 허리를 물고 저 높은 산을 넘어갔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온 놈이 온 말 하여도 네가 알아서 새겨 들어. 이런 샤설시조 있거든요. 그거랑 연결지어서 들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투명아, 이해됐어? 이쁜아, 이해됐어? 네. 자, 이쁘잖아. 이쁘잖아. 자, 호화곡 보자. 뭐하냐 니네? 참나, 뭐하냐 니네? 자, 봅시다. 호화곡 2년 전에 수특에 실록돼 있었던 거고요. 니네가 지금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다 고3 모의고사야. 네, 선생님이 보니까 니네가 컨셉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 육모, 구모의 문학작품을 쫙 훑으실 생각인 것 같아. 지금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지금 보니까 다 그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됐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야, 이 못난이들아. 얘들아. 절대로 예쁜이라고는 못 불러주겠나 봐. 얘들아, 이해됐지? 여기까지? 호화곡 보자. 빨리 한번 훑고 우리 한번 더 훑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치? 아니요. 어디다 대고 앙탈이야? 자, 갑시다. 호화곡 보자. 호화곡. 호화곡. 자, 봅시다. 어머, 나 왜 이래? 나도 미친 것 같지 않니? 안 되는데. 자, 봅시다. 아이야! 구렁망태 찾아라. 아이야, 이게 뭐야? 첫 번째 수도 아이야로 시작되고 두 번째 수도 아이야라고 시작하고 세 번째 수도 아이야라고 시작하지. 그치? 그래서 호아곡이야. 아이를 부르는 노래. 어린 아이 할 때 아이 아자. 그래서 아이를 부른다. 그래서 호아! 금나무 춤소리. 자, 봅시다. 아이야! 그러니까 이때 이 아이가 뭐가 되는 거야? 청자가 되는 거지. 구렁망태 구렁망태 찾아라 이랬지. 구렁망태가 뭐야? 고기 잡는 도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 이 구렁망태는 뭐가 돼? 생활 도구가 되는 거야. 망태 할아버지 몰라? 그래, 이렇게 망태 할아버지가 뒤에 이거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물 치워주는 할아버지가 망태 할아버지야. 고물, 폐품, 금나 이런 거 치워주는 할아버지. 그래서 구렁망태 찾아라. 이게 뭐가 되니? 일상의 모습이 되는 거야. 서산에 날 늦겠다 그랬네. 서산에 날 늦겠다 그러면 뭐 나왔냐? 서산이니까. 서쪽 산이잖아. 서쪽 산에 날지 늦겠다. 해 진력이 된다고. 그러니까 날 늦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 밤 지낸 됐습니까? 밤 지낸 고사알이 벌써 아니 자랐겠는가. 역시 서리적 표현이지. 그치? 그러니까 서산에 날 늦겠다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이건 거야. 고사리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라면 못 먹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때 이 고사리는 소박한 음식을 상징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백이숙제 기억하지?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할 때 그 이제 백이숙제
더러운 세상을 등지고 산에 올라가 평생 고사리를 캐어 먹으며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지켰던 사람. 백이숙제가 이제야. 제 이해 못했는데. 자, 밤지낸 고사리가 벌써 아니 자랐겠는가. 그래서 백이숙제 고사랑 연결이 되는 거야. 예, 백이하고 숙제요. 됐습니까? 사람 이름이요. 백이하고 숙제를 줄여서 이제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소박한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 소박한 생활의 끝판왕은 뭡니까? 안빈낙도 안분지족이잖아요. 그쵸? 예?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먹을 게 없다고 끼니를 어떻게 이어가겠는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서리법 쓰였죠. 에? 서리법 쓰였죠. 이 몸이 이 나물 먹으면서 난 살 거래.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화자가 처한 현실은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나는 지조를 지키며 살겠다는 삶의 의지가 드러난 거 아니야. 됐어?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소박한 옷차림을 얘기하는 거니까. 안빈낙도 안분지족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야. 동쪽 골짜기에 비 내린대. 그러면 얘네들은 다 어때? 공간적 배경 나오는구나. 첫 번째 수에서도 서산 나왔고 두 번째 수에서도 골짜기 나왔으니까.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이거 꼽는 거, 이거 낚싯바늘 없는 낚시야. 그러니까 저 낚시는 뭐야? 고기 낚으려고 그러는 거야? 낚싯바늘이 없는데? 고기 낚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건 뭐냐면 그걸 하면서 욕심 없는 마음이잖아. 욕심 없는 마음이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까지 되냐면 이게 주나라 고사와 연결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못 찾을 수 있니? 각 수에 다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저기서는 백이숙제고사 나왔잖아. 그러니까 주나라 고사와 연결된 건 뭐냐면 얘들아, 욕심 없는 마음이고 여기서 있으면서 자신을 알아봐주는, 글씨도 안 써지고 말도 안 나오고, 군주를 기다리는 마음인 거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너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 됐어? 그러니까 자, 놀라지 마. 내 흥 겨워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고기야, 놀라지 마. 나는 너 잡을 생각 없어. 그럼 이 흥은 무슨 흥이야? 자연 속에서 자연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죠? 이 못난이들아? 어머, 조용히 하는 거 봐. 자기들이 못난이는 아니라고 조용히 하는 거 봐. 내가 기가 막혀서 참. 됐니? 투명이. 자, 갑시다. 얘들아, 과학적으로 투명인간은 불가능한 거 알지? 투명인간이면 보질 못해. 왜냐면 우리가 보는 행위가 반사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투명인간도 눈은 동동 떠다녀야 돼. 그럼 보질 못한대. 그래서 과학적으로 투명인간이 불가능하대. 자, 갑시다. 아이야! 죽주반 다우 남쪽 노밭 공간적 배경 또 나왔지? 그치? 죽주반 나왔네. 그럼 뭐야? 소박한 식사지. 그치? 남쪽 논밭에 일이 많아. 서두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 곳? 따비는 뭐야? 농기구야. 농기구인데 둘이서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 저 답이 누구랑 잡을까? 투명이랑 잡을까? 이쁜이랑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내용은 아니라고요. 이해됐어요? 두어라, 성세, 궁경 무슨 뜻이게? 성세, 궁경 좋은 뜻이야. 그래. 그러니까 이건 뭐야? 현재의 삶에 대한 저기요 다시 읽어보실래요? 다시 읽어봐. 아니 성세궁경을 다시 읽어보시라고요. 다시 읽어봐. 그래 태평화되잖아. 내가 농사를 짓는 삶이 태평화돼. 그럼 현재의 삶에 대한 뭐가 되는 거야? 만족감이지.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근데 내가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이래잖아. 이름 드러나 있잖아. 조존성이라고. 그러니까 양반이란 얘기잖아. 이해됐어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양반의 이중적인 태도. 나는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연 속에서 사는 게 좋아. 이래놓고 임금님 제가 이렇게 자연을 누리는 것도 임금님 덕분인 것 같아요. 임금님 사랑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내용 이해됐어? 선생님이라서 양반 이렇게 극혐하는 표정으로 선생님 쳐다보지 말고.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랬어? 양반 문학의 한계라 그랬잖아. 우리 강호사 씨가 배울 때도 그랬잖아. 강호의 여름이 되니 어머 좋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됐었잖아. 그랬겠지. 어디서 비판했어? 어디서? 비판이 어디 나와?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가지?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자연을 즐기면서 저 더러운 속세를 떠나서 자연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나는 이 가난한 삶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인 것 같아요. 야. 그럼 그걸 임금님한테 전하는 거는 전하고 싶은 거지. 아부하고 싶은 거지. 뇌물을 받겠다는 소리죠. 어떻게 뇌물이라는 얘기는 1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 몰락한 양반일 수도 있지. 아이야 소먹여 북쪽 마을에 새술 먹자. 북쪽 마을 또 뭐 나왔냐? 공간적 배경 나왔지? 네. 잔뜩 취한 얼굴에 달빛을 실어 오니 어즈버 희왕상인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어즈버 감탄사야. 희왕상인은 옛날 옛적에 그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그렇게 여유롭게 소박하게 살던 사람의 대표 선수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즈버 희왕상인을 오늘에야 다시 보는구나.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전원생활,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즐거움,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됐니? 이해됐냐? 이 못난이들아?